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은성유치원의 교육 방식입니다. 유아기 교육에 대한 관심들 정말 높으신데요. 이곳만의 좀 독특한 접근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다국어 교육, 인터뷰 자료나 언어, 체육, 인성, 또 음악이랑 토의 수업 관련 자료들을 좀 봤거든요. 이걸 바탕으로 그 핵심 철학이랑 구체적인 활동들 한번 속속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목표는 단순히 프로그램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언어, 신체, 인성, 예술, 토론 능력, 이걸 어떻게 통합적으로 발달시키려고 하는지, 그 밑바탕에 깔린 원리가 뭘까, 이걸 좀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 방식이 우리 아이들의 그 장기적인 성장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왜 유아기 교육이 중요할까?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자료 보니까 만 6세까지 뇌의 80%가 발달한다면서요. 야, 이 결정적인 시기의 경험이 평생의 어떤 토대가 된다는 건데, 특히 은성유치원에서는 언어 교육, 이걸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강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네, 맞습니다. 그 언어야말로 사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 사고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더 나아가서는 사회성 발달의 어떤 기반이 되거든요. 뇌과학적으로 봐도 유아기는 언어 습득에 정말 폭발적인 시기예요. 이때 다양한 언어적 자극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그 양질의 경험과 자극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 그러니까 시냅스를 아주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장기적인 학습 능력이나 사고의 깊이 이런 걸 좌우하는 토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인지 은성유치원은 매일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이렇게 다국어 동시 말하기 수업을 한다고 해요. 당장의 유창함 이런 것보다는 뇌의 언어 영역을 좀 활성화시키고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열린 마음, 이걸 키우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더라고요. 단기적인 결과보다는 좀 장기적인 발달의 씨앗을 뿌리는 데 집중하는 그런 접근 방식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유아기 교육의 효과라는 건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보다는요,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는 풍부한 경험 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다국어 노출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휘력이나 사고력을 키우려면 어떤 방법을 강조하나요? 자료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정말로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해서 최소 초등학교까지는 꾸준히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이 어휘력이나 상상력 발달에 결정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네, 은성유치원의 그 독서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니까 단순히 많이 읽자, 이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매일 아침에 독서 기록 남기고 아이가 직접 고른 책을 선생님이 읽어주고 또 수업 주제랑 연계된 독서 활동도 꾸준히 한다고 하고요. 책 내용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보는 그런 활동도 있고요. 네, 그렇죠. 단순히 정보를 이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요, 읽은 내용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소화하고 표현하는 과정, 이게 중요하거든요. 격주를 진행된다는 그 책 이야기 활동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문장으로 표현하면서 창의력, 표현력도 기르고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원하는 책을 빌려가서 집에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그 도서 대여 시스템이나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독서 골든징 같은 퀴즈 대회, 이런 건 아이들의 흥미와 동기를 계속 유지시켜주는 좋은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교실 곳곳에 비품 같은데 이름표 붙여서 자연스럽게 글자 접하게 하는 그런 세심함도 참 인상 깊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이 모여서 아이들에게 풍부한 언어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잘 다져진 언어 능력하고 사고력은요, 은성유치원의 또 다른 특징이죠. 토의 수업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거꾸로 수업 방식을 활용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수업이요? 아이들이 미리 주제에 대해 좀 공부해오고 수업 시간에는 토론이나 활동 위주로 하는 방식?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교사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와야 하는 거죠.
4, 5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랑 같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져와서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뭐 자연스럽게 발표력, 또 경청 능력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협력하는 방법, 즉 어떤 민주적인 소통 방식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학습의 주도권을 아이들에게 넘겨주는 거죠. 이야, 스스로 탐구하고 또 친구들이랑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경험. 이거 정말 중요하겠네요.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사회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까지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체 활동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요? 은성유치원은 은성체육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체육 활동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더라고요. 네, 자료를 보면 매일 25분씩 실내 체육 활동을 하고 아침에 등원하면 바깥 놀이터에서 달리기도 하고 신체 활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시간 확보 이걸 넘어서요. 기초 체력 향상, 성취감과 자신감 증진, 정서적 안정까지 목표로 하는 아주 체계적인 접근을 한다는 겁니다. 네, 스카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활동들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좀 도전적이에요. 매트 운동, 띰틀, 물구나무서기 이런 걸 활용하는데 연령별 목표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예를 들면 3세 아이들이 띰틀 자세 잡기부터 시작해서 5세가 되면 높은 단의 띰틀 넘기나 핸드스프링 같은 기술까지 도전한다고 하니까 이거 약간 전문적인 수준 아닌가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커리큘럼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그 어려운 기술을 해내는 것 자체, 그것보다는 그 과정에 담긴 교육적 의미라고 봐야겠죠. 이런 단계적이고 좀 도전적인 신체 활동은 아이들의 그 뇌 발달, 특히 균형 감각이나 신체 조절 능력을 담당하는 소뇌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성취해내는 경험, 이건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길러주죠. 즉, 신체 발달이 인지 발달이나 정서 발달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잘 활용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체 활동이 뇌 발달이나 인성 함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안전을 위해서 복장 규정, 레깅스나 맨발 이런 걸 두고 매월 관찰 기록지를 통해서 가정과 소통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치원과 가정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시스템이 잘 갖춰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기관하고 가정의 일관된 노력이 중요하죠. 이런 체계적인 신체 활동은 결국 은성유치원이 강조하는 바른 인성 함양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제 인성교육 이야기 좀 해볼까요? 바른 인성과 스스로 하는 습관을 가진 어린이, 이걸 교육 목표로 내걸고 인성교육을 모든 교육 활동의 핵심으로 삼는다고 강조합니다. 예절, 효도,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도 이런 가치들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역량, 이걸 키우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꼭꼭 약속해 시간에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나 예절에 대해서 노래나 이야기로 반복하고 또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칭찬이나 보상을 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구체적인 규칙들을 보니까 다 일상생활하고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이었어요. 복도에서 뛰지 않기, 차례 지키기, 거짓말 안 하기, 친구 존중하기, 바른 말 사용하기 등등. 네, 그런 일상적인 실천 약속들을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좀 독특한 점이 맹자의 4단 개념이 있잖아요. 인간 본성에 내재된 그 선한 마음의 4가지 실마리, 인의, 예지. 이걸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에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 측은지심. 의는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수호지심.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자기 감정이나 행동을 좀 성찰하도록 돕는 거죠. 매주 배려상, 예절상, 질서상 이런 걸 시상하는 것도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고요. 와, 고전 철학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적용한다는 발상 정말 신선한데요? 네, 중요한 건 이런 직접적인 인성교육 외에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활동들이 인성함양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을 키우고 또 체육 활동을 통해서는 도전 정신이나 긍정적인 태도를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이야기할 음악 교육을 통해서는 감성과 협동심을 발달시키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교육 활동 전반에 인성교육이 녹아있는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음악 교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창의력하고 감성 발달에 중점을 둔다고 하던데요. 은성유치원의 음악교육은 단순히 악기 연주 기술을 익히는 것을 넘어서요. 음악을 통해서 감수성을 기르고 다른 사람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경험, 이걸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리듬치기나 개명창 부르기 같은 기초 음감 활동부터 시작해서 연령에 따라서 다양한 악기를 활용한 합주 활동으로 이어지죠. 타악기부터 시작해서 멜로디언 같은 선율악기까지 다루면서 서로의 소리를 듣고 맞춰가는 법을 배우는 거고요. 또 음악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감상이나 이해를 돕는 스토리텔링 방식도 활용하고요.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매년 전문 공연장에서 은성 작은 음악회를 연다고 하죠. 아이들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실제 무대에 서서 자기가 연습한 걸 발표하는 경험은 아이들에게 엄청난 성취감과 자신감을 주죠. 또 하나의 공연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구들과 협력하고 서로 배려하는 과정에서 사회성이나 책임감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요. 네, 지금까지 언어, 신체, 인성, 또 음악 및 토의 교육 등 다양한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활동들을 이렇게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은성유치원 교육 방식의 핵심을 다양성, 반복성, 지속성, 이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어, 신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이 발달에 필요한 자극과 경험을 다양하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이루어지는 그 양질의 자극이 뇌의 신경망을 풍부하게 발달시키고 이게 곧 아이의 잠재력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궁극적으로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한동하는 힘, 즉 자기 생각의 주도권을 가진 주체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영역에서의 꾸준한 경험 제공이 아이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그리고 자료에 언급된 그 주산 교육 같은 활동도 직접적인 인성 교육은 아니지만 집중력이나 논리력을 향상시켜서 문제 해결 능력의 기초를 다지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요. 네, 오늘 은성유치원의 사례를 통해서 유아기 전인 교육의 한 모델을 정말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뇌발달 특성을 고려한 언어 교육 강조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인 독서와 토의 활동, 신체 능력과 인성을 함께 기르는 체육, 또 생활 속에 녹아든 인성교육, 그리고 감성과 협동심을 키우는 음악 활동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짜임새 있게 구성된 접근 방식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핵심은 유아기의 다양한 영역에서 풍부하고 질 좋은 자극을 꾸준히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인 성장 발달에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자라도록 돕는다는 점이겠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어릴 때부터 다방면에 걸쳐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방식은 분명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내고 또 균형 잡힌 성장을 돕는 데 많은 장점을 가질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요. 이처럼 잘 짜인 구조화된 교육 활동들과 아이들이 정해진 목표 없이 그저 마음껏 탐색하고 시도하며 스스로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 그런 비구조적인 자유놀이 시간, 이 둘 사이의 이상적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는 딱 하나의 정답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교육 철학이나 또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그 답은 달라질 수 있겠죠. 네, 이 질문을 화두로 남기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